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5일로서 새의 날이 되겠습니다. 새.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새의 날이 뭐 철새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 이게 이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가 많이 보이는 또 기후별로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의 날도 그런 의미에서 나라별로 아니면 대륙별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새의 날의 하나의 현상인데 뭐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그 새날을 이제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뭔가 그 새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새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개최를 이제 합니다. 뭐 미국 것이 곧 표준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꼭 그런 의미라서가 아니고 이 미국에서 이 기념하고 있는 그 새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면은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영화가 히치코크의 새라는 그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죠. 정말 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사람을 쫓고 그다음에 차 유리창을 뭐 깨부순다든가 아니면은 어 그 출입문을 이렇게 판자로 막아 놨는데 그 판자를 뚫고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서 인제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히치코크의 새인데 정말 그 새를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아 이거 정말 새도 무섭구나.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이 인제 새롭게 각인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였었는데 어 그게 새를 무슨 공포의 대상으로 형상화 뭐 한다기보다는 음 새로부터의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를 잘 보존하자. 뭐 그런 의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뭐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뭐 새가 됐느니 아니면은 뭐 달게 모가지를 비트느니 뭐 그다음에 새 대가리 같다느니 뭐 이런 좀 새를 놓고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새라는 것의 어떤 공포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 됐든 오늘이 인제 미국에서의 인제 새해날이고 일종의 또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된다라면 뭐 세계 조류의 날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볼까요? 자 새의 날. 음 물론 세계 조류의 날이라고 인제 있는데 오늘이 사실은 미국의 새해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뭐 어떤 내용들이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적인 어떤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오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새해날이기 때문에 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제 나름대로 정해 놓고 있는 새해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미국의 새해날 그리고 새와 관련된 뭐 몇 가지 이야기 한번 쭉 한번 어 내용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새의 날 미국입니다. 이 새의 날은 이제 2014년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새가 많이 인제 이렇게 나무에 앉아 있네요. 자 세계 철새의 날. 철새의 날이나 뭐 새의 날이나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철새의 날은 2006년 유엔은 세계 철새의 날을 매년 5월 둘째 주 주말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 유라시아 철새, 물새 보존에 관한 유엔 협정의 일환으로 전 세계 지역 간의 철새 연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됐다라고 하니까 카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철새의 날이 이때 지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세계 철새의 날 행사는 118 개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매년 국제연합 즉 유엔은 공식 행사를 위한 단합된 주제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이제 국제 철새의 날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지금은 세계 철새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해의 국제 보존 노력 및 환경 교육에 대해서 그러한 나라들에서 인제 그런 어떤 노력과 교육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스미소니언 철새 센터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현재 미 환경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미소니언 철새 센터 하면은 뭐 일종의 시민단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데서 음 미국 환경부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의 그 이제 일각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국제 철새의 날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다음에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해에서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네요. 사실 이 철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온에 따라서 인제 새들이 인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 북반구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 이쪽 그 남반구 적도 인근하고 또 다르죠. 이게 뭔가 그 새들이 움직이는 그 경로가 기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음 사실 어느 한 나라를 청해서 '야, 이게 세계 조류의 날이다.' 아니면 '세계 철새의 날.' 아니면 '세계 새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계절적으로 안 맞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인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단지 이 날짜가 모든 나라와 철새 종류에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미 환경부 사이트에서는 1년 내내 편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기후가 어 뭐 지구가 기울어져 갖고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남쪽하고 북쪽하고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영도의 그 위치에서 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다를 수뿐이 없죠. 네. 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조류 개체군을 유지하고 철새가 사용하는 번식, 비번식 및 중간 기착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예. 철새가 인제 음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갔던 제비라고 하니까 인제 제비가 겨울철에는 인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인제 여름이 되면 인제 이게 봄, 여름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인제 이 북반구 쪽으로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가 있고 뭐 중간에 인제 있으면서 거기서 또 번식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일정한 서식지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인제 거기서 또 인제 번식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기후가 또 바뀌면 또 올라오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살아가는 거예요, 새들은. 국제 철새의 날 프로그램은 종종 조류 산책, 미술 대회, 자연 기반 축제 그리고 제반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비공식 과학 교육 또는 비공식 과학 학습 활동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동물원, 수족관, 보호구역, 생물권, 박물관 및 학교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인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매년 국제 철새의 날에는 해당 예술 작품, 교육 자료 및 활동에 일치하는 새로운 보존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0 년부터 쭉 인제 매년 어떠한 그 주제를 갖고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여기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죠. 자, 2000 년에는 Focus on the Falcon, 아티스트 로저 토리 피터슨, 이 아티스트가 동원돼 갖고 인제 이런 그 이제 행사를 갖다 인제 그 주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1 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보면 툰드라에서 열대까지 아티스트 일리자르 생즈 굉장히 어렵네요. 2008 년 툰드라는 이쪽 그 북쪽 그게 있는 그 기후대죠. 예. 거기서 이제 열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대 지방에서 열대까지 인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제 9 년, 10 년, 11 년, 12 년을 가다가 2013 년에는 철새의 생애 주기 상당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4 년, 15 년, 16 년, 그다음에 17 년, 18 년, 19 년. 19 년에는 조류 보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새뿐만 아니라 다른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그거를 인제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게 체내에 인제 축적이 되고 그걸 또 사람이 잡아서 또 요리를 해 먹고 그러다 보면 사람 몸에 또 축적이 되죠. 이게 참 이게 어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다음에 인제 2021 년에 보면 노래하고 날고 날아오르세요 새처럼. 2022 년에 빛공해가 있습니다. 23 년에는 뭘 했는지 아직 그 나타나고 있질 않는데 뭔가 또 23 년도 이벤트를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2016년 국제 철새의 날 포스터 네, 라이오넬 워렐 아티스트가 이런 그 포스터를 그리고 또 인제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참 새도 각양각색 여러 가지 새가 있네요. 글쎄요, 뭐 새라고 해 봐야 뭐 오리, 닭 그다음에 참새, 제비 뭐 뭐 그런 정도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지식이 일천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자, 어찌 됐든 이 일을 하는데 주요 파트너는 인제 미국 산림청,
그다음에 비행 파트. 사실 이 비행기 굉장히 중요하죠, 항공기. 그 이 세대가 항공기 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항공기도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너예요, 비행에. 그다음에 미국 어류민 야생동물 관리국, 국토관리국, 네이처 캐나다, US Geological Society, Optics for the Tropics and Society for the Conservation, Conservation and Study of Caribbean, 카리브해에 있는 그런 어, 어떤 새의 보호 그리고 보존과 그 연구 뭐 그런 것을 위한 소사이어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드데이. 영국에서도 이제 이 버드데이 새의 날이 있는데 영국의 조류 애호가들은 매년 빛가든 조류 관찰에서 1979년부터 참여를 해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빛가든 버드워치라는 단체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왕립조류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에서는 수십만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새의 수를 세어봅니다. 아, 그것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이제 참여를 해갖고 하루 종일 내가 보는 새 숫자가 뭐 몇 마리일까?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해는 왜 새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빅가든 버드워치는 또 스코트 신문의 버드데이에 보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국서는 이 빅가든 버드워치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의 그 이제 새의 날, 내셔널 버드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전국 새의 날은 1894년 OLCT 교육감인 찰스 알만조 밥 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미국 최초의 휴일이었다. 자, 밥 콕은 도덕적 가치로서 조류 보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기념일을 갖다 의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매년 5월 4일 날 이제 기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 새이 날은 조류 관찰, 조류 연구 및 기타 조류 관련 활동을 통해 축하하는 수십만 명의 지지자가 있는 연례 휴일이 되고 조류 입양은 특히 음, 주요 중요한 그 어떤 새의 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얘기예요. 조류 입양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기계적으로 번역을 좀 해서 조금 말이 좀 어색합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신문에 따르면 많은 조류 애호가들은 새를 입양하고 미래의 새 소유자에게 소리 지르기, 깨물기, 지속적인 청소, 일상적인 상호작용 및 다양한 식당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새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 날을 기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전국 새날 조류복지연합이 추진해온 캠페인은 앵무새와 다른 새들의 반려동물 구매를 절제하고, 그러니까 새들을 막 그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좀 절제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야생조류 서식지 보존 프로그램과 포획된 조류구조단체 및 보호구역의 지원을 장려함으로써 앵무새와 다른 새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전국 새의 날은 매년 1월 5일, 오늘이 이제 되겠습니다. 글쎄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의 어떤 그 기념일 이것은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표준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음 이게 세계 조류의 날하고도 인제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새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자 히치콕 감독이 이 감독하고 촬영한 히치콕의 새라는 그 인제 영화가 있죠. 뭐 새가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이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을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쪼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저도 처음 보고 상당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아 새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서운가?' 그야말로 뭐 차 유리도 깨부수고 그다음에 어 이런 창문을 판자로 이렇게 툭 막았는데 그것도 그냥 쪼아 갖고 뚫어 버리고 막 그런 그러면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네 그런 그 내용의 영화죠. 네. 저런 내용의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새가 됐다느니 너는 머리가 세 대가리냐?" 아니면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어쩌고."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한테 그러다가 큰 그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음 글쎄요.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이 영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1월 6 일은 소환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은 동지와 대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 12월, 양력 1월 5일경이 되죠. 근데 금년엔 1월 6일이 바로 이제 소환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285도에 위치했을 때이며 절후의 이름으로 보아 대한때가 가장 추운 곳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환때가 가장 춥다. 예, 사실은 기상청에서 아마 이 기온 측정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근데 소환때가 조금 더 추운 걸로 나온다고 해요. 자, 어찌 됐든 이제 소환 지나고 대한 지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음 인제 또 입춘이 오죠. 예. 한 달 후면 입춘입니다. 정말 참 세월 빨라요. 날씨가 추운가 같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막 그 날씨가 더워지고 땀을 흘리는 듯 하다 보면은 또 추워지고 이게 금방금방 주기가 빨라져 갖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7일 날은 홍범 14조가 인제 공포된 날입니다. 홍보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은 인제 제가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는데 예 다시 말해서 인제 고종 때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네 그 홍범 14조라는 그 이제 상당히 이제 근대적인 내용의 어떤 헌법 같은 것을 만들어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이 김홍지 내각이 인제 주도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왕권을 제약하는 왕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인제 고종이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하게 되죠. 참 정말 뭐 만국조선의 그 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찌 됐든 홍범 14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최초로 근대적인 그 개념의 그 이제 헌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되기 때문에 링크된 주소를 다시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계 조류의 날에 속한 홍범 14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 역시 지구를 이루는 자연의 한 구성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잘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